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쪽부터 여쭤볼 텐데 미국이 좀 휘청했던 게 고용지표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휘청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용지표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미국의 고용지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일단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미국의 고용지표들이 악화되던 시기에 특히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라고 하죠. 넘팜 페이롤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전월에 비해서 감소하거나 혹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마다 그게 경기 둔화의 신호탄으로 작용을 했던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들은 오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성장의 탄력이 둔화될 때마다 고용이 악화되고 또 고용이 악화되는 시기는 지나고 보면 경기 둔화의 시기였던. 그래서 경제 지표들 중에서도 고용 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경기 판단의 잣대 역할을 해준다.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지난주 말에 발표된 미국의 2월 미국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단 2만 명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끔 이런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셧다운 이슈가 있었다든가 또는 일시적인 어떤 종사원들 특히 정부 쪽에서의 인구 센서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용이 늘었다가 다음 달에 해고되는 경우에 이게 아무래도 고용의 충격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이걸 모두 이렇게 최근에 발생했던 미국의 고용 쇼크를 절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할까지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만 적어도 최근에 잘 움직이고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던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상당히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달에 31만 명, 그리고 시장의 예상이 한 18만 명 내외였다는 걸 생각하면 미국의 신규 고용이 단 2만 명에 그쳤다라는 것은 충격적 숫자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 미 연준이 이렇게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감히 금리를 올리겠냐? 이제 곧 열리게 되는 FOMC 회의에서 이 점도표들을 하향 조정하고 올해 정책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이제 긍정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좀 나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좀 걱정을 해본다라면 이거 이러다가 경기 둔화가 정말 본격화되는 시기가 출현하게 되면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 수출 탄력도 둔화돼 있는데 이렇게 선진국 경기 나빠지게 되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걱정들까지도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잘 보면 불황이 시작될 때마다 고용이 악화된 건지 고용이 악화되면서 불황이 시작된 건 모르겠지만 이 두 개가 같이 간다라는 이야기들은 학계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저희들이 쳐다보는 이유가 원체 미국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경기의 변동들이 우리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걸 부인하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긴 차에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아주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바로 Predicting Recessions라고 해서 결국 미래에 다가오게 될 경기 불황을 예고하는데 어떤 지표가 더 정확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경기 판단의 예고 지표 또는 예측 지표라고 하면 바로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수익률 곡선이랑 장기금리 빼기 단기금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마이너스를 다시 말해서 만기가 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 금리가 낮았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들은 이 경기 둔화를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서 많이 간주를 되어 왔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는 그 지표도 좋지만 사실 그보다 더 경기의 둔화를 잘 예측하는 지표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규 주택 착공, 즉 하우징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신규 주택 착공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 4달 동안의 누적적인 데이터 대비해서 지금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 한 달의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난 4달 동안에 합쳐져 있는 누적적인 어떤 신규주택 착공의 데이터가 그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점검해 보면 경기 둔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즉각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지표들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보시면 그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찾아오게 될 불황을 미리 예측하는 그러니까 눈앞에 다가와 있는 불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보다 오히려 신규 주택 착공의 흐름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인데 이 부진이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선행 지표들을 찾아봐야 되고 그 믿을 만한 선행 지표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장단기 금리 차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신규 주택 착공 통계가 훨씬 더 강한 정확성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뒤에 불황의 출현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예측의 정확성이 한 20% 정도 내외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반대로 신규 주택 착공의 급격한 감소세가 4달째 이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대략 50% 이상의 확률로 불황이 찾아오더라. 따라서 그것만 보지 말고 즉 미국의 신규 고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는 장단기 금리차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경제의 흐름들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 만한 선행지표를 할 수 있는 신규 주택 착공 흐름도 한번 같이 살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보고서를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역시 그 뭐 여러 가지 경제들 지표들 중에서 예. 이 주택만큼 중요한 그 자산, 주택만큼 중요한 소비재가 없기 때문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느 순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일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갑자기 이제 불황이 목전에 찾아왔다라고 생각된다면 사람들의 행동은 다 정해져 있죠. 어떻게든 자신들의 지출을 줄여서 좀 살림하게 만들고 또 불황이 올 때 그때 현찰을 좀 확보해 놓고 유동자산들을 많이 확보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된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중단하는 것은 집을 이사 가는 것을 갖다가 스탑하겠죠. 새로운 집을 갈아타거나 또 지금보다 더 비싼 집들을 사려는 그런 욕구들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네. 더 나가서 이런 욕구들이 반영되면서 미국의 건설업체들은 신규 주택 착공의 건수들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불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낄 때 신규 주택의 착공들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4개월 이상, 지금 세인트루이스 연은은 4개월째 이 주택 착공이 의미 있는 감소가 나타날 때는 상당히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수개월에 걸친 신규 주택 착공의 감소는 다가오는 불황을 예측하는 상당히 중요한 예고 지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최근에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바로 이제 지난 3월 8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되는 과정에서 다 묻혀버렸죠. 예. 그렇지만 같은 날 미국 상무부가 2019년 1월 미국의 신규주택 착공 동향을 발표했는데 무려 123만 호를 기록해서 전월에 비해서 19%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물론 뭐 지난해 12월에 미국 주식시장 폭락하는 가운데 미국의 신규주택 착공이 상당히 감소했던 것에 따른 뭐 반등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최근의 흐름들을 놓고 본다면 뭐 이렇게 급격한 감소 흐름이 이어지는 불황의 목전에 달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여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네. 미국 경제지표가 지난해 연말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게 됐던 이유는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주식시장의 폭락 더 나가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런 여러 가지 오래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희들이 감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놓고 봤을 때 하나 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렇다면 이런
지표들의 부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일단 그렇죠. 장단기금리차도 봐야 되겠지만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흐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불황이 왔다. 저희들이 감히 이렇게 말하기는 지금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들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 관련해서 경기 지표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